도시에서 평생을 바치고 퇴직 후에는 조용한 시골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며 살아간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은퇴 후 인생의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달콤한 꿈이 불과 1년 만에 돈과 건강, 그리고 가족의 평화마저 무너뜨리는 악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전부를 걸고 시골에서 카페를 열었다가 모든 것을 잃을 뻔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저는 62세 이정호입니다. 서울의 회색 빌딩 숲속에서 회계팀장으로 30년을 보냈습니다. 숫자로 하루를 시작해 숫자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이었죠. 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늘 작은 불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산에 둘러싸인 동네에서 해가 기울 무렵 나무 테이블을 닫고 천천히 커피를 내려 손님에게 건네는 그런 서류 대신 커피 향, 보고서 대신 웃음과 인사.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출근길마다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창문을 내리면 매연과 경적 소리 사이로 어딘가에서 은은하게 커피 향이 스쳤습니다. 점심시간이면 회사 근처 북적이는 카페에서 아내와 통화하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당신, 나중에 은퇴하면 우리도 카페 하나 해볼까? 그래, 시골에서 조용히 하루에 손님 10팀만 받아도 되잖아. 그때는 모든 게 쉬워 보였습니다. 꿈은 현실의 무게를 모를 때 가장 가볍게 떠오르니까요. 2023년 봄, 드디어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에 책상 서랍을 비우며 오래된 머그컵과 바랜 가족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에는 30년의 시간이 굳어 만든 퇴직금 5억 원이 쥐어졌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쓸지 우리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삶을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우리는 도시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여름 초입,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을 처음 찾았을 때 계곡물 소리에 마음이 먼저 씻겨 내려갔습니다. 바람에는 풀냄새가 섞여 있었고 먼 산은 저녁이면 구름을 어깨에 걸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동네 어르신이 묻습니다. 서울서 오셨수? 여기 살다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 말에 이상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이곳에 우리의 쉼표를 찍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대지 한편을 매입하고 목조 2층짜리 작은 건물을 올렸습니다. 1층은 카페, 2층은 우리 부부가 머무를 작은 집, 통유리 너머로 산능선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설계를 했고 원목 테이블과 의자를 직접 골랐습니다. 바닥에 기름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최신형 에스프레소 머신이 들어왔고 작은 오븐은 하루에도 몇 번씩 예열을 기다리며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전광판 대신 손글씨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쉼표, 인생이 숨 고를 수 있는 작은 표식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싶었습니다. 오픈 전날 밤, 홀의 조명을 하나둘 껐습니다. 커튼 뒤로 산이 흐릿하게 서 있었고 아내는 빈잔 2개를 겹쳐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진짜 여기까지 왔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우리는 믿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에서 차들이 줄을 이을 거라고, 사진 찍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와 빵이 알아서 팔릴 거라고, 정말 잘 됐다. 는 말을 매일 들을 거라고. 현실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른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첫날 오전, 문이 열리고 바람이 먼저 손님처럼 들어왔습니다. 테이블볼을 곱게 펴고, 원두를 갈고, 오븐에 반죽을 밀어 넣었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오자 동네 아주머니 두 분이 들어와 아이스라테 한 잔을 나눠 마시고 가셨습니다. 저녁 무렵 사진을 찍으러 온 젊은 커플이 카메라 셔터를 수십 번 누르고는 뜨거운 아메리카노 한 잔만 주문한 뒤 조용히 나갔습니다. 첫날 매출은 56,000원, 고객 명단에는 이름 대신 정적이 더 길게 남았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평일엔 손님이 없어 일부러 라디오 볼륨을 올렸습니다. 사람 소리 대신 음악이 공간을 채워야 덜 초라했습니다. 주말이 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주말에도 자리가 차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간혹 인근 펜션에 묵은 가족이 들러 라떼 3잔과 조각 케이크를 주문하면 그날은 성공한 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재고는 매번 남았습니다. 오늘 팔지 못한 식빵과 크루아상은 내일이 되면 표정이 굳었고 결국 쓰레기 봉투로 사라졌습니다. 버리는 빵의 무게가 제 마음의 무게보다 가벼울 리 없었습니다. 문제는 손님만이 아니었습니다. 물류비는 도시의 2배 가까이 들었습니다. 우유 한 통 값에 붙는 배송료가 원가를 무너뜨렸고 생크림은 수요일에 주문하면 토요일에나 도착했습니다. 상하기 쉬운 재료는 주문 자체가 모험이었습니다. 커피 원두는 신선함이 생명인데 산길을 오르내리는 동안 향이 달아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숫자가 계산기에 찍힐 때마다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타들어갔습니다. 직원을 쓰기에는 매출이 위태로웠지만 아내 혼자 베이킹과 홀을 동시에 맡기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전엔 반죽을 치대고 오후엔 케이크를 거품내고 저녁엔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손가락 마디가 옥신거렸습니다. 오늘은 휴식하자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쉬는 날은 더 큰 적자를 의미했습니다. 장부를 열어 마지막 줄에 적자 금액을 쓰는 건 매일 같은 문장으로 일기를 쓰는 일과 같았습니다. 오늘도 부족했다. 가을이 깊어갈수록 카페는 더 예뻐졌습니다. 단풍이 유리창을 물들이고 석양은 벽을 살구빛으로 칠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이 매출이 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SNS에는 우리 카페 사진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뷰 맛집, 사진 찍기 좋아요 라는 댓글이 달렸지만 다음에 가볼게요라는 말은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좋아요는 숫자가 되었고 숫자는 통장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박수 소리와 카운터 앞 정적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더 멀었습니다. 결정적인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오던 날, 우리는 홀을 넣은 만큼이나 환하게 치워놓고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튿날부터 폭설이 시작되었고 산길은 얼음판이 되었습니다. 도로는 통제되었고 차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열흘, 20날이 지나도록 문은 열려 있었지만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난방비는 치솟았습니다. 기름 보일러가 하루 종일 윙윙거렸고 한 달 사용료가 70만 원을 넘겼습니다. 커피 머신의 예열음이 공허하게 울리는 동안 저는 계산기를 놓지 못했습니다. 마치 숫자를 붙들고 있으면 내일이 달라질 것처럼. 그 사이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가 창고에서 밀가루 포대를 옮기다 허리를 삐끗했고 그 길로 주저앉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습니다. 당분간 무거운 것 들지 마시고 오래 서 계시지도 마세요. 5분 앞에서 시간을 보태던 사람에게 서 있지 말라는 진다는 일을 그만두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스치는 눈발이 와이퍼에 깔리듯 제 마음도 번번이 접히고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홀 중앙 테이블에 앉아 카페를 한 바퀴 훑어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였지만 우리 삶은 멈춰 선 듯했습니다. 붉게 달아오르던 오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커피 머신 스팀봉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당신, 조금 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쉬는 건 멈춘다는 말이고,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는 걸, 하지만 쉬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며칠간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닫힌 셔터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로 장부를 펼쳐 처음부터 다시 넘겨봤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장비 비용, 초기 재료비, 배달비, 난방비, 카드 수수료, 그리고 보이지 않는 비용들. 꿈이라는 단어 옆에 적힌 작은 별표들이 모두 숫자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꿈의 언어는 시였지만 현실의 언어는 회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회계팀장이었지만 제 인생의 재무제표를 읽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 문을 열어보려 했습니다. 메뉴를 가볍게 줄이고 동네 분들이 좋아하는 단팥빵과 국화빵을 시도했습니다. 테이크아웃 창구를 만들고 가격을 낮추며 동네 할인가를 붙였습니다. 마을 장터 아랜 포장 박스를 한가득 들고 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단팥빵을 하나씩 집어들면 마음이 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루 잘 팔린 날도 그 다음 날이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단골을 만들기엔 동네 인구가 너무 적었고 외지 손님을 붙들기엔 우리가 가진 이야기가 부족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몸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어때요? 괜찮다. 버티고 있다.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짐을 보태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둘 다 쓰러지겠어. 그 말이 칼날처럼 아프게 들어왔지만 동시에 그 말이 유일한 출구처럼 느껴졌습니다. 포기라는 단어가 비겁하게 들렸던 예전과 달리 그날은 포기가 살아남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패점을 결정하는 일은 오픈을 결정하는 일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붙인 나사 하나, 못 하나, 페인트 한 줄, 테이블에 그김 자국까지 모든 게 우리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영업날, 동네 분들이 몇 분 들러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올겨울 따뜻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더 오래 열어두고 싶었는데, 우리의 몸과 숫자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유난히 길게 들렸습니다. 금속이 서로를 밀어내며 스치는 그 소리 사이로 우리 둘의 한숨이 섞였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도시 근교의 작은 전셋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버스 정류장이 보였고 모퉁이를 돌면 병원이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늦은 밤에도 꺼지지 않는 동네. 우리가 떠나왔던 바로 그 일상의 편리함이 다시 손에 잡혔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새벽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면 저는 본능처럼 주방으로 향해 원두를 찾다가 멈췄습니다.
손에 익은 동작이 허공에서 길을 잃고 그 빈자리에 조용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몸이 먼저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통증이 줄어들었고 저는 혈압약을 제때 챙겨 먹었습니다. 주 3회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숨이 덜 가빠졌습니다. 마트까지 걸어서 10분, 병원까지 5분, 이 당연했던 거리감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안전망이었습니다. 건강이 조금씩 돌아오자 마음도 느슨해졌습니다. 실패의 문장들은 여전히 길었지만 거기에 쉼표가 생겼습니다. 가끔 밤이면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카페 사진을 넘겨봅니다. 해질녘 유리창에 비친 붉은 하늘, 첫날 구운 빵에 달라붙던 반짝이 설탕, 산바람의 간판이 살짝 흔들리던 순간들.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습니다. 그리고 그 예쁨이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했다는 사실도 선명했습니다. 풍경은 삶을 위로하지만 삶을 유지시키는 건 병원과 버스 정류장, 그리고 장바구니의 무게라는 것을 그제야 인정했습니다. 이 실패에서 얻은 교훈은 간단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첫째, 시골 창업은 낭만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한 달 고정비, 물류비, 비수기 리스크, 인구 구조, 접근성, 이 모든 것을 숫자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의 모험은 젊음의 모험과 다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인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셋째, 건강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어떤 꿈도 오래 설 수 없습니다. 욕심이 몸을 앞설 때 꿈은 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후의 행복은 풍경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옵니다. 곁에서 함께 밥을 먹고 병원에 함께 가줄 사람이 있는가? 그 질문에 예, 라고 답할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선택을 막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속도를 늦추자는 겁니다. 한 번에 내려가지 말고 한 달 살이를 먼저 해보세요. 주말 장사만으로 유지될지 비수기에 직접 살아보며 확인해 보세요. 병원과 마트, 버스와 택배가 삶의 능선에 어디쯤 놓여 있는지 지도를 펴서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이 허락하는지, 가족이 함께 가줄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대답은 늘 풍경보다 조용한 곳에서 들립니다. 저는 이제 아침이면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립니다. 물이 끓는 동안 창밖을 봅니다. 지하철이 지나가고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고 사람들은 각자의 속도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머그컵에 원두를 조금 넣고 손으로 천천히 드립을 합니다. 김이 올라오면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커피, 그 한 잔을 함께 마시는 시간이 우리가 꿈꾸던 카페의 어느 하루보다도 따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커피를 사랑합니다. 다만 이제는 커피가 꿈의 시작이 아니라 하루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퇴직 이후의 삶, 귀촌과 창업, 과연 누구에게나 정답일까요? 혹시 지금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브레이크가 되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다시 한 발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풍경이 아니라 사람이고 장비가 아니라 몸이며 매출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서두름을 잠시나마 붙잡아 줄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경험도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